50이라는 숫자 앞에서 우리는 복잡한 감정을 마주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절반이 지나간 아쉬움으로, 또 다른 이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턱으로 다가오죠. 37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명예퇴직한 민규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울리던 알람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날, 그는 처음으로 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김 부장님, 민규 이사님으로 불리며 바쁘게 살아온 37년. 하지만 퇴직 후 그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텅 빈 사무실 책상처럼 공허한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민규 씨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75세의 한 노신사가 운영하는 고전 독서 채널이었죠. 논어 한 구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나이를 잊게 하는 활력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세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현숙 씨도 비슷한 공허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엄마이자 아내로만 살아온 그녀에게 남은 것은 조용해진 집과 혼자만의 시간이었죠. 그러던 중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린 다세대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현숙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10대 아이들이 힙합 음악에 맞춰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춤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50이라는 나이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민규 씨는 그날 이후 매일 한 권씩 고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해되지 않던 문장들이 점차 삶의 지혜로 다가왔죠. 현숙 씨는 용기를 내어 댄스 스튜디오를 등록했고 6개월 후에는 50대 힙합 크루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50세, 많은 사람들이 하향 곡선의 시작으로 여기는 이 나이가 사실은 상향 곡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든든한 토대 위에서 이제 진정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볼 수 있는 나이니까요. 2500년 전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50에 1000명을 안다 50 지천명. 많은 사람들이 이를 체념으로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비로소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살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되는 나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50에 이르도록 정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진정 내가 원했던 삶인가? 이런 질문들은 20대에는 너무 이르고 30, 40대에는 너무 바빠서 미룰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학업, 취업, 결혼, 육아, 승진. 끊임없는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50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을 갖추고 아이들도 독립하기 시작하죠. 민규 씨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퇴직 후 3개월간은 그저 쉬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못 본 드라마를 보고 미뤄뒀던 여행도 다녀왔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37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구나. 그날부터 민규 씨는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꿈, 학창시절 관심사, 직장 생활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했던 것은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는 걸요. 현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댄스를 시작한 후에야 자신 안에 숨겨진 예술적 감수성과 표현 욕구를 발견할 수 있었죠. 이처럼 50은 스스로에게 진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보다는 자신의 내면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나이죠.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길을 잃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니까요. 공자는 배움에 대한 태도를 3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전반부, 특히 20대에서 40대는 대부분 아는 자의 단계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생존과 성공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집중했죠. 운이 좋다면 좋아하는 자의 단계까지 올라가기도 했을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하거나 취미를 갖는 정도까지요. 하지만 50 이후에는 즐기는 자의 삶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미있게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를 때, 그 과정 자체가 보상이 될 때 느끼는 깊은 만족감을 말합니다. 민규 씨의 변화 과정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 고전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아는 자의 단계였습니다. 논어, 맹자, 장자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썼죠. 몇 달이 지나면서 고전의 깊은 지혜에 매료되어 좋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혼자 읽기만 하던 민규 씨가 동네 도서관에서 고전 읽기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처음엔 3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한 달 만에 15명으로 늘어났고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진행하며 전국에서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해석을 들어보는 게 정말 즐거워요. 같은 구절을 읽고도 연령대별로, 직업별로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요. 현숙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댄스를 배울 때는 기본 스텝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몸이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면서 춤추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죠. 지금은 다른 50대들에게 댄스를 가르치며 세대 간 댄스 배틀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나이 든다고 못할 게 뭐 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체면이나 시선 따위는 신경 안 쓰게 되니까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50 이후의 삶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성취보다 즐거움을 추구해 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삶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삶은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목표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최우선이었죠.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성취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이는 공자가 말한 지자의 삶과 비슷합니다. 똑똑하고 빠르지만 때로는 차가울 수 있죠. 하지만 50 이후에는 다른 방식의 삶이 필요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개인의 성취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삶입니다. 인이라는 글자를 보면 사람 인변의 둘리가 합쳐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뜻하죠. 민규 씨의 고전 읽기 모임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엔 혼자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그의 관심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참가자 한 명 한 명의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고전을 통해 어떤 위로와 깨달음을 얻는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죠. 80세 할머니께서 맹자의 측은지심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6.25 때 피난 가던 중에 길에서 울고 있는 남의 아이를 업고 가셨던 이야기를요. 그때 저는 맹자의 철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지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숙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댄스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10대 친구들에게는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고 70대 어르신들과는 함께 새로운 도전을 즐기죠. 처음엔 나이 차이 때문에 어색했는데 춤을 추다 보니 나이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음악 앞에서는 모두가 그냥 춤추는 사람일 뿐이에요. 10대 친구가 힘들어할 때 격려해주고 70대 어르신이 새로운 동작을 익히실 때 함께 연습해드리는 것이 정말 보람 있어요. 인생의 후반부에는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 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행복의 척도가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간 추적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따뜻한 인간관계였다고 하죠. 50 이후에는 경쟁에서 협력으로, 성취에서 나눔으로, 속도에서 깊이로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세요.
그럴 때 진정한 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50이라는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벌써 50, 이제 늙었다, 내리막길이 시작된다와 같은 표현들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런 인식은 수명이 60-70세였던 과거의 기준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현재 50은 인생의 중간 지점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5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겪어본 후에 얻는 여유,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내면을 더 중시하게 되는 용기. 이런 것들은 20, 30대에는 가질 수 없는 50대만의 특권입니다. 민규 씨와 현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50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의미 있고 깊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규 씨의 고전 읽기 모임이 단순한 독서 모임을 넘어 인생 상담소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37년간 회사에서 쌓은 경험,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얻은 지혜, 그리고 고전을 통해 깨달은 철학이 합쳐진 결과죠. 20, 30대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현숙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춤을 잘 추는 것을 넘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플루언서가 된 것은 50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0대들에게는 신기한 할머니로, 동년배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롤모델로, 7, 80대에게는 든든한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죠. 이제 50을 맞이하거나 50을 앞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남은 3, 40년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싶으신가요? 공자의 말처럼 50에 이르러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자신만의 사명을 발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명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규 씨처럼 고전의 지혜를 나누는 것일 수도, 현숙 씨처럼 나이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것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50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토대로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50세, 이제 지혜의 등불을 켤 시간입니다. 그 불빛으로 자신의 길을 밝히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길도 함께 밝혀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2막은 1막보다 더욱 빛날 것입니다.